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280페이지입니다. 개별 거래 연습 7번째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적응이 되시나요?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좋은 상사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표 입력 서식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7월 10일 보겠습니다. 거래처 영원 상사의 외상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18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 할인해줬다. 1% 깎아줬네요. 이거는 매출에 관한 할인이니까 매출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그럼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왔을 거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 대금을 회수했다.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180만 원이 감소할 거고요. 대변이 이렇게 감소했죠. 역시 거래처 써줘야 됩니다. 왜? 채권이니까. 1%, 180만 원 1%면 18,0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입력합니다. 7월 10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예금에 입금되는 게 178만 2천원. 그리고 또 차변이죠. 매출 할인인데 매출할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할 하면 바로 몇 개 안 되네요.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처음에 있는 거죠. 이걸로 입력해야 됩니다. 다른 번호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403번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이걸 입력하시는 겁니다. 금액이 18,0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영원상회. 오케이, 좋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6일 상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다음의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일단 대변은 현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퀵서비스니까 상품을 발송하면서 퀵서비스. 매입이 아닙니다. 매출할 때 퀵서비스예요. 운반비죠, 운반비.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운반비로 잡습니다. 금액은 35,000원이네요. 그럼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는 거죠. 입력합니다. 9월 6일 차변의 운반비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 824번 운반비고요. 금액이 35,000원. 대변에는 현금이죠. 대변에 101 현금 35,000원. 역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출금으로 해가지고 한 줄로 운반비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9월 8일 테크노마트에서 사무실 난방기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삼성카드 결제했다. 삼성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죠. 삼성카드라는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고요. 쉽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9월 8일 차변에 3번 차변 비품 3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30만 원. 오케이, 이걸로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9월 13일 4번 9월 13일 일진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 대손처리. 대손처리가 나왔네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줄여주고 모자라면 대손상환비죠. 단 대손처리 시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0만 원만큼만 대손 충당금으로 줄여주고 나머지 250만 원 대손상환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될 거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충으로 검색하면 엔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뭘 넣어야 될지 몰라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찾습니다. 외상 매출금, 바로 맨 처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네요. 이거 클릭해서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래처는 없죠. 금액 50만 원까지만. 나머지 또 차변, 나머지 금액이 대손상학비, 대손상으로 검색합니다. 대손상이 아니고
대손상, 대운상학비, 판매비 관리비, 오케이, 넣습니다. 금액은 250만 원. 이제 대변이죠. 대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108번. 거래처 일진. 일진 상사. 이렇게 300만 원을 입력하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4번 했죠. 5번으로 갑니다. 5번. 10월 3일.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테크노마트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 원을 배수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하다. 당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약소금은 지급어음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 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춘천 상사를 적어주는 거죠. 춘천 상사한테 우리 회사에서 줄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받은 거예요. 받을 어음이에요. 이거는. 현금으로 우리 회사가 받을 겁니다. 받을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은 200만 원. 200만 원 쓰고 이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해당 받을 어음을 발행한 회사예요. 테크노마트에서 발행했으니까 테크노마트를 거래처로 적어줍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십니다. 받을 어음, 받아 놓은 어음은 내가 받을 어음이기 때문에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 여기서는 테크노마트를 적는 거고 내가 발행한 어음은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여기는 춘천 상사한테 준 거죠. 춘천 상사를 거래처로 적어주는 거예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두 개의 거래처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 10월 3일 차변에는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상품 차변에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받을어음 있죠. 엔터 받을어음. 거래처는 받을 거니까 테크노마트에서 받아 놓은 거죠. 그래서 테크노마트입니다. 테크노마트. 이게 200만 원. 또 대변이죠.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 상대방 춘천. 우리가 지급할 그 거래 상대방 100만 원. 춘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어음과 받을어음 거래처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갑니다. 10월 28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했다.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이거는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그래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쉽죠. 10월 28일 차변의 이자비 엔터. 금액은 5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12월 10일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잡급 43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줬어요. 잡급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지급하는 급여는 잡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잡급 이렇게 쓰는 거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그냥 한 줄로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12월 20일 현금을 지급한 거니까 그냥 출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출금, 계정 과목은 잡급. 상품 포장이니까 판매와 관련된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43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 체계처럼 이렇게 차변에 잡급,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회계 처리해도 뭐 괜찮습니다. 한 줄로 회계 처리하든 두 줄로 회계 처리하든 뭐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8번입니다. 12월 28일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건강보험료와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예수금으로 모아놨던 예수금으로 그냥 그 월급 줄 때 떼놨던 금액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라도 그 4대 공공공단이든 아니면 뭐 세무서든 어디라도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부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어쨌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소득세 건강보험료 이거 예수금으로 떼놨던 게 20만 원이 예수금으로 떼놨던 금액이에요. 그리고 10만 원은
회사 부담, 회사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부담을 하는 건강보험료예요. 이 건강보험료는 괄호 안에 회사 부담은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문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원래 월급을 뗄 때 급여, 차변의 급여, 대변에 뭐 보통 예금으로 나가고 일부는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부채죠. 대변에 있던 겁니다. 대변에 있던 거를 지급할 때 없어지니까 차변에 썼어. 예수금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그리고 회사 부담보험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전체 금액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28일 입력하겠습니다. 28일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20만 원, 또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10만 원, 대변은 현금이죠. 10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